여기가 이제 이미 땅이 없었어요. 이거 완전 승자 독식 구조예요. 이 GTX, 킨텍스 개통의 효과를 보고는 이런 주거 세대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음뽀.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드디어 운정 중앙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개통이 이제 곧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서부권 주민분들이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혼자서 새벽에 잘 노네요. 파주운정 고양시에 다가오는 새로운 교통혁명의 날개짓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무엇이 달라지는가? 엄청 좋아지죠. 동탄이나 이 경기 이남 뭐 이쪽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역에 부는 기대 효과 이런 거 한번 좀 기분 좋게 한번 설명드려볼까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개통일은 2024년 12월 28일 예정입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나면 저희도 체험할 수 있는 GTX가 생활권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개통식이 어디서 하느냐? 이게 GTX 운정역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운정중앙역에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SG레일에서 GTX A 노선 운정중앙에서 서울역 개통식 대행 용역 입찰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 3만 6천 정도 되는데 그럼 날짜가 언제냐? 24일 12월 27일이에요. 왜냐면 28일날 개통하니까. 그래서 운정중앙역 인근 공원부지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참석인은 500명이고 이거보다 전에 보면은 참석인은 1,500명, 지역주민, 일반 승객 등 사전 시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되면 한번 가서 타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아주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서부권에서는 가장 차량이 없으면 생활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서울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가장 기대 효과가 많이 높게 평가가 됐고 가장 체감 지수가 높다. 만족스러운 만족 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조금 언제 개통될지 모르지만 창릉역도 개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정에서부터 이렇게 동탄까지 가는데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인데 일단은 삼성은 완전 복합 환승센터 허브가 되기 때문에 삼성역이요. 이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5단계. 요거는 이제 10역사로 해가지고 나중에 2028년에 개통이 되고요. 일단은 요거는 개통했죠. 이번에 이게 2단계 개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가 내후년에 이제 동탄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4단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동탄 수서 여기 동탄에서 여기 수서까지 가는 구간과 서북권의 운정에서 여기 서울역까지 가는 요 구간의 차이는 정말 현격하다고 일단 요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뭐가 비교가 되느냐? 경기 이남은 경부고속도로도 있고요. KTX, 뭐 SR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동탄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수서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울역과 수서역은 약간 좀 달라요. 서울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환승이 되고 요쪽이 또 생활 반경이 요 광화문이라든지 요쪽에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강남이라든지. 그러면 경기 이남 거주하시는 분들은 요쪽으로 이제 강남을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뭐 서부권이라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북 쪽에 광화문이라든지 이쪽에 또 생활 반경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부권에 이제 운정에서 서울역은 바로 이제 직장으로 가는 분들이 많다. 근데 아직까지 동탄에서 수서가 SRT에 밀리고 다른 대체 수단에 밀렸던 거는 첫 번째로는 강남으로 직결이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컸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운정이나 뭐 킨텍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GTX를 탈 수 있는 시간을 줄여줘야죠. 이렇게 대체 빠르게 GTX 역사를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트램이라든지 이런 환승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서동탄은 60회예요. 운정서울은 2배가 넘습니다. 벌써 계획이 141회 운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대 효과는 훨씬 큰 거예요. 보통 운정에서 서울역 가는데 여기 강변북로 막히고 뭐 자유로 뭐 하여튼 막히기 시작하면 1시간 이상이에요. 거의 그냥 버스에서 자잖아요. 아니면 경의선 기다리는 게 한 10분 걸릴 때도 있습니다. GTX도 물론 기다리는 배차 시간이 있겠지만 여기 운정중앙역에서 여기 서울역까지 이 운정중앙역 오는 시간도 뭐 물론 걸리겠지만 경의선보다 100배 낫고요. 버스보다 100배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체감 속도가 확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운정에서 이렇게 동탄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 이남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이렇게 생활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강남에 오래 살아봤고 경기나 뭐 성남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살아보면서 느꼈지만 정말 여기 교통과 여기 교통은 저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기대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서부권의 일산과 운정을 한번 집값 차이를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곡이 이제 지금 완전 이 펜타 역세권을 날린데 이거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인데 일단은 대장이 킨텍스 쪽의 아파트 권역이고 운정의 이제 GTX 역세권이잖아요. 이 두 지역의 차이점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 개 다 기대효과, GTX 개통에 대한 기대효과가 이미 많이 기반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실거래가를 보면 GTX 킨텍스역의 집값에 뭐 꿈의 그린이 한 15억 가면 이제 뭐 아이파크가 뭐 한 9억, 10억, 34평이에요. 이렇게 한 70%, 75% 수준 정도로 이쪽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기대 효과는 이제 개통하고 나면 운정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완전 GTX 킨텍스역은요. 여기가 이제 이미 땅이 없었어요. 이거 완전 승자 독식 구조예요. 이 GTX 킨텍스 개통의 효과를 보고는 이런 주거 세대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문천마을의 신호라든지 이쪽도 약간 영향을 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신축의 49쯤 이렇게 주상복합들이 다 이거를 독식 구조로 킨텍스역의 기대 효과를 다 가져가면서 일산에서 압도적인 상급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개통을 한다고 해서 이 옆에 뭐 킨텍스 전시장에다 아파트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유보지도 있지만 장항지구가 있는데 약간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방송 영상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초역세권의 이 한계는 여기는 이제 한계가 명확해요. 여기가 승자 독식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를 분양받았다면 이건 기분이 좋은 얘기죠. 솔직히 우리 말씀해 보자고요. 그런 얘기고요. GTX 운정 중앙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GTX가 개통되는 것이 확정되고 나서 운정 3지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운정 3지구를 개발하면서 저희 운포 영상 처음에 여기를 쪼갤 것이다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던 적 한 4, 5년 전에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아파트를 이렇게 운정 GTX 인근으로 아파트를 배치하면서 이게 수요가 좀 분산이 됐죠. 그래서 과거에 힐프화가 독식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운정 3지구에 여기도 꽤 많은 수천 세대의 그런 아파트들이 이미 이제 신축으로 입주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GTX 운정역 쪽은 이제 역세권에 도보 역세권 여기서 초역세권과 역세권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는 지역에 아파트의 수요가 많이 분산이 됐다.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 효과를 봤을 때는 여기는 고루고루 이 역세권이 많이 좀 집값을 운정 신도시에서 리딩하지 않을 것이냐. 기존의 전통적인 힐프화가 뭐 중대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A23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무량기 마을이 신시가지를 가져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GTX 킨텍스역의 이런 승자 독식 구조하고는 약간 운정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다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느낌이 또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연식도 있고요. 자, 이런 건 재미삼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게 봤는데 월간교통에 이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본부 2호 본부장님이 쓴 그 논문인데요. 기고 월간교통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이제 눈앞에 왔다. 자, GTX가 A에서부터 이제 F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 발표한 이상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GTX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는 A 노선밖에 없고요. 그나마 B, C 지금 이제 민자사업 F까지 가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도권 내 주거 삶을 확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출퇴근 30분 시대 이렇게 돼서 어느 지역이든 강남이든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제는 서울 안에 꼭 거주하지 않아도 주거 행복 만족도를 가져갈 수 있다. 우리가 외곽 지역에 살았을 때 가장 힘든 것들이 기업이 강남이나 뭐 여의도나 그리고 여기 종로에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에 하면서 하루에 2-3시간씩을 출퇴근 버스에서 보내는 게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잖아요. 그거를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광역적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이 지금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인근은 계속 빠지는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직주 분리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면서
집값이 서울 집값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다 빠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시간을 줄여주면 수도권 내 지역 주민들의 국민 행복도라든지 교통회복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소비도 늘어나고 이런 삶의 수도권의 삶이 많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꼭 인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서울 사람들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밖에 지역 나갈 때 굉장히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광역 경제생활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GTX A 노선으로서 운정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했네요.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만 연결돼도 상당히 이 기대 효과가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A 노선이 지금 체감이 가장 높을 겁니다. 집값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삶의 행복 지수가 확연하게 올라가는 건 GTX 운정과 킨텍스 여기 일산과 파주 여기 주민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꼭 집값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운정 거주하거나 일산 거주하면 물론 저도 일산에 거주해봤지만 일산은 그래도 광역버스나 대중교통 3호선도 있고 뭐 이렇게 경의선도 있고 이런 대체 수단도 좋았지만 운정은 정말 없었거든요. 운정은 정말 경의선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니면 차 막히면서 그냥 서울 가는 거였어요. 이번에 GTX 운정 중앙역 개통으로 운정 주민분들의 삶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 음뽀